그러니까 최대한 폭넓게 우리가 지식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배우는 내용이 판구조론이잖아. 여기가 판구조론이고요. 판구조론 하면은 이제 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었을 때 내핵과 외핵이 있죠. 그다음 멘틀이 있을 것이고, 이 멘틀과 이 바깥쪽에 외핵이 이렇게 있죠. 아니, 외핵이래. 지각이 있죠. 지각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다 이거 저번에 했던 거죠. 멘틀은 종류를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눠줄게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눠주죠. 상부 멘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딱딱한 멘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단한 돌, 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부 멘틀은 좀 물러간 멘틀이라고 해요. 이 물러간 멘틀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부분 용융되어서, 부분 용융, 유동성을 가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멘틀이. 그러니까 이제 멘틀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고체거든. 고체니까 단단한 이제 고체 물질이 돼야 되는데, 얘가 너무나 온도가 높고 뜨거워서 좀 약간 부분적으로 녹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류를 할 수 있다는 거. 대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일 수 있어. 왜냐면 대류라는 현상은 액체나 기체들이 하는 현상이거든. 뜨거워져가지고 밀도가 가벼워져서 상승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류를 할 수 있다. 이거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판구조론을 설명할 때는 그래서 멘틀 대류설이라는 걸 설명해.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진화가 돼서 플룸설이라는 그 개념으로 지구과학의 현재 운동을 설명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때 너희가 지구과학 배우면 플룸설이 나올 거고, 통합과학에서는 그런 정도 내용까지는 안 나오니까 일단은 뭐 멘틀이 대류할 수 있다. 멘틀 대류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높은 부분은 상승하고 온도가 낮은 부분은 하강하고, 이런 식으로 멘틀이 대류 운동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요 하부 멘틀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연약권이라 불러요. 연약권. 딱 얘기만 들어봐도 뭔가 약해 보이죠. 연약권. 물렁물렁한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지각과 요 상부 멘틀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치,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요 암석권을 우리는 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해서 딱딱한 이 돌덩이 부분, 암석 부분을 그냥 판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지각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지각은 우리가 대륙 지각이 있고요,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그럼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에서 우리가 다 성질은 알고 있잖아. 대륙 지각은 밀도가 어때? 낮죠. 해양 지각 밀도가 높죠. 이유는 대륙 지각이 무슨 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 화, 강, 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 그죠?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대륙들은 전부 다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다는 다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 됐죠? 새롭게 만드는 판들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현무암을 만들어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만드는 암석들은 다 현무암들이야.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무암의 밀도가 높은 이유는 색깔이 어둡죠. 현무암은 색깔이 어두운 이유는 뭐가 있어? 주로 얘네들이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뭐가 많다? 산소기수 당연히 많고요. 당연히 많은데 산소기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른 금속들이 섞여 있는데, 그게 철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원소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얘가 색깔이 어둡고요, 밀도가 크다. 무거운 원소로 돼 있어서. 화강암은 색깔이 밝은데, 그 밝은 이유는 철과 마그네슘이 적게 들어있고 상대적으로 산소라든지 규소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산소규소는 항상 많이 들어있어. 항상 많이 들어있는데 더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륙판과 해양판을 나눠주는 거야. 대륙판과 해양판.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대륙판이라 그러면 무조건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다 대륙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하나의 판 안에서도 대륙판의 성질과 해양판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대륙판만 있으면은 뭐 대륙판의 성질만 나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판 성질과 해양판 성질 다 가지고 있어, 얘네들은. 그리고 보통 뭐 태평양판 이러면 해양판 성질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판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대륙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륙판 성질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같이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원래 도입의 시작은 화산 때, 지진 때로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판 구조론의 그 판의 경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있어요. 근데 화산과 지진이 보통 대체로 일치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하면 지진이 발생하거든. 근데 거꾸로도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산이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화산이 잘 일어나는 지역과 지진이 잘 발생하는 지역들을 막 조사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지역들이 어떻게 됐어? 일치하죠. 그래서 화산 때와 지진 때라는 말을 써요. 화산 때, 지진 때. 근데 이게 뭐랑 같다는 거니? 판의 경계. 물론 판의 경계를 몰랐지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니까 판의 경계면과 거의 일치했다는 거죠.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과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막 조사하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분포했어? 태평양 주변에. 그래서 뭐라 불러? 환태평양 화산 때, 지진 때 얘기하죠. 태평양 주변부로 이렇게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판의 경계였던 거죠.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태평양 화산 때, 지진 때 이런 게 있고요. 이렇게 지진이나 화산이 잘 발생하는 지역들을 변동대라고 해요. 보통 변동대. 주로 대륙의 내륙 지역은 변동대가 없죠. 거의 없어요. 보통. 그래서 걔네들은 변동이 이제 지각 변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고, 보통은 이제 이 판의 경계면에서 변동대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멘틀 대류설과 여러 가지 옛날부터 배웠을 걸, 중학교 때 막 그 베게너의 무슨 대륙 이동설부터 해서 막 해안선 일치하고 거기 시작해가지고 해저 확장설 무슨 뭐 멘틀 대류설 이런 거 쫙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판 나오죠. 이제 딱 판 구조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로부터 이제 쭉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판이 한 10여 개, 10여 개 정도의 조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유동성 있는 멘틀 위에 떠다니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변동이 계속 생기고, 지각 변동이 생기고, 그래서 화산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결국 화산과 지진이 메인 얘기이긴 해요. 여기서 화산이 발생했을 때 뭐 피해가 어떻다든지 지진이 뭐 어떻고 그런 건데, 이런 거죠. 이제 판을 나무 조각이나 또는 나무판, 뭐 스티로폼 조각 같은 걸로 봤을 때 이런 실험을 옛날에 해봤었나? 모르겠네. 물 끓여가지고 많이 나오긴 해요. 이거 판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막 끓여. 물을 끓이면 어떻게 물이 대류가 되죠. 대류가 일어나면서 높은 데로 계속 올라가면서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이 판을 뭐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버리죠. 이게 판의 그 운동을 설명하는 거지. 이 밑에 있는 걸 멘틀로 보시고 이거를 판으로 보시면은 이 계속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자꾸 올라와서 퍼뜨리고 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니까 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진다. 또는 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수렴되니까 그 온도가 낮아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런 판들이 모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모이거나 또는 멀어지거나 또는 뭐 비슷하게 어긋나거나 이런 형태로 판들이 운동할 것이다 해서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뭐 때문에? 멘틀 대류. 이것도 체크하면 되겠죠. 멘틀 대류.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의 이동이 원동력으로 얘기를 한다. 지금은 뭐 플룸 구조설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플룸이라는 거 멘틀과 뭐 큰 차이 없어. 이거는 어쨌거나 상승기류 발생해가지고 판을 움직이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실험은 뭐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판의 이동. 그래서 판과 판이 멀어진다 또는 모인다. 이게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첫 번째를 그래서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발산형 경계. 말 그대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이죠. 발산되는 거지. 발산 수렴 우리 뭔지 알잖아. 이거는 뭐 수학하는 친구 해봤으면 다 알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언제 나오지? 뭐 발산 고2는 돼야 배우는 건가 그럼? 아 그러네. 난 중학교 때 배웠지. 하여튼 발산이라는 건 서로 멀어지는 거죠. 서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를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 얘는 멘틀 상승부죠. 멘틀에서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높아서 상승하는 부분이다. 멘틀이. 멘틀이 상승해서 마그마가 상승하죠. 결국 녹아서 마그마가 돼서 이제 상승하고 새로운 판을 생성하는 곳이다. 판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때 만들어지는 암석질은 뭐다? 현무암질. 그죠? 현무암질 암석이 만들어지죠. 발사능 경계에서는. 그래서 발사능 경계 대표적인 우리가 이걸 좀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뭐 극사실주의라는 아니 근데 이게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아니 근데 못 그렸어. 내가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더 연말해야 될 것 같아.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지? 뭐 그런지 알겠죠? 이건 딱 봐도. 뭐니 이거는? 해령이죠, 해령. 뭐라고? 발사능 경계인데 발사능 경계 중에서도 해령이라는 걸 그렸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야. 얘가 이 밑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대충 지각이라고 보세요.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윗부분이 지각이죠. 그리고 여기는 상부 멘틀. 그럼 여기는 밑에는 뭐겠어? 다 하부 멘틀인데 이제 멘틀이죠. 그냥 멘틀. 근데 자꾸 멘틀이 여기서 뜨거운 부분이 자꾸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그마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올라와요. 올라와서 차갑게 식고 또 계속 밀어 올리니까 또 올라가면서 살짝 솟아오르겠지. 그러니까 일종의 산맥 같은 경우 생각하면 돼요. 산맥. 그러니까 이게 바다랑은 좀 다른 게 바다랑 육지랑 좀 다르거든. 이게. 근데 이제 바다의 경우에는 지각의 두께가 얇아서 얘가 보통 이제 막 솟아 올라와가지고 이런 어떤 이 산맥 같은 걸 형성을 하면서 굳어지거든. 굳어지는데 또 계속 올라와.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계속 뭐하니? 얘를 자꾸 벌리죠. 근데 이것도 그래.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가 올라오니까 자꾸 멀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무리 얘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도 이걸 막 땅을 찢어가지고 끊어버릴 만큼의 어떤 힘을 만들기는 어렵잖아. 되게 복잡한 힘들이 많이 작용해. 얘가 뭐 판이 경사가 지면서 이렇게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섭입되는 힘도 있고 뭐 순환되는 힘도 있고 상승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꾸 벌어진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린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꾸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이 사이를 자꾸 밀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상승부에 의해서 마그마가 굳어지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현무암질이죠. 계속 현무암질이고 당연히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해양지각이 형성이 되면서 현무암질 암석이 계속 굳어지고 그러면서 암석이 만들어지고 계속 올라오니까 밀어지면서 자꾸 벌어진다. 근데 이때 이 골짜기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런 이제 지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를 해령이라고 하는데 해령. 발사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죠. 지형이라는 건 생긴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해령이라는 그 지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해령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볼 수 있죠. 해양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다. 해양 지각에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뭐라 부르냐면은 열곡대라고 부르죠. 얘는 이제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다. 육지에서 대륙지각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지형이다. 지형. 열곡대라고 해서 열곡대랑 해령이 좀 생긴 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열곡 구조죠. 이 구조죠. 구조. 이 모양이 나열되어 있는 어떤 골짜기, V자국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곡 구조라고 하고 대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쭉 이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령에서는 열곡대 또는 뭐 열곡 구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 해령의 중심부는 판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게 돼? 그치, 나이 많아지겠죠. 나이가 오래되면은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쌓여있는 해저, 퇴적, 물의 두께라고 하죠. 해저, 퇴적물 두께도 올라가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깊이는 어떻게 될까? 깊어져요. 깊이가 깊어져. 그러니까 해령 중심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깊이도 깊어지고 나이도 많아지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많아지는데 그 나이가 보통 대칭이죠.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이 정도 기억하면은 이거 다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있잖아. 뭐 별거 아니야. 사실 싹 다 암기하면 돼 그냥. 응? 아니 깊이 깊어지는 거 응. 질문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 대답을 안 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깊이 왜 깊어진다고 지금 뭘 질문한 거야? 왜 깊어지냐고? 아니 깊어지냐고요. 아 깊어지냐고? 깊어지는 거야. 이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 야, 이게 여기 바다잖아. 쭉 가다 보면 언젠가 대륙이 나오죠. 대륙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 해수면 높이가 낮으니까. 그럼 깊이가 얕아지나? 그러면? 그죠? 언젠가는 깊이가 얕아질 거 아니야. 결국에 육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거 이렇게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령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냥 얼마간의 거리.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깊어져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솟아 올라 있으니까. 살짝 솟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조고 내려가면서 퇴적물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깊이는 해저물이 두꺼워지는 것보다 그렇지. 그럼 해적물 이것도 이런 거 물어봐. 해저 퇴적물 두꺼워지니까 점점 얕아지는 거 아니냐고. 아니죠. 퇴적물 두께는 두꺼워지는데 그만큼 깊이가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면 차, 이 높이 차이는 별로 안 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는 점점 원래는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건데 그와 동시에 얘도 깊이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큰 이 경사가 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깊이는 깊어지는 게 맞다. 근데 해저 퇴적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런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이 그림의 의미가 그런 뜻이죠. 거기 나와 있는. 됐죠? 그리고 그거 얘기하긴 해. 여기는 자꾸 마그마가 올라와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화산 활동. 지진도 발생하겠죠. 근데 지진의 종류가 있죠. 지진에 종류가 있는데 지진은 깊이에 따라서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과 신발 지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천발 지진은 보통 0에서 70km 정도. 학교에서 했으면 외워야 되는 게 좋아. 중발 지진은 70에서 300km. 괜히 치사하게 이런 걸로 막 깊이 가지고 막 지진 구분하게 하는 것도 300km 이상의 깊이에서는 전부 다 신발 지진으로 본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진의 종류가 천발 지진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해령과 열곡대의 대표적인 지역도 알아야죠. 지역. 해령하면은 대표적으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어요. 맞죠? 대서양, 중앙, 해령. 그 다음에 열곡대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 이제 아이슬란드 열곡대는 바로 대서양, 중앙, 해령과 같이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얘를 아이슬란드 열곡대. 괜히 썼다 이거. 글씨가 너무 많아. 힘들어. 동아프리카 열곡대. 내가 안 써도 되는데, 그지? 열곡대. 이렇게 두 가지의 지역이 있어요. 위치까지 아셔야 되고 그림도 아셔야 돼. 지도까지도. 그런데 그막 학교 때 보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선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 원래 이게 무슨 발산인 경계는 이 선 나와야 되잖아요. 뭐라고? 발산인 경계는 이런 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정도 어딘가에 무슨 다른 선 나와요. 얇은 선. 그게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죠. 그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 이렇게 또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동아프리카 열곡대인데 이게 원래 아라비아 반도랑 요 아프리카랑 붙어 있었지 원래. 이게 홍해거든. 여기 바다가 얇고 긴 바다가 하나 있어. 근데 이게 홍해인데 이 홍해가 원래 바다가 아니라 둘이 붙어 있었죠. 붙어 있다가 점점 발산되면서 쪼개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열곡대라고 부르는 게 원래는 대륙이었어. 그치? 대륙이었는데 자꾸 당겨가지고 찢어진 거야 땅이. 땅이 찢어진 부분이 얕으니까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바다를 만든 거죠. 꺾여 있거든 이렇게. 얘들도 계속 발산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얘도 언젠간 떨어져 나갈 거야. 얘도 떨어져 나갔겠죠.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다르죠. 일본은 떨어져 나온 게 아니거든. 일본은 화산섬이야. 열도거든. 봐봐. 어디? 선이 두께가 달라요. 선 두께가 다. 보존으로 나와. 이것도 이거 그냥 여기 똑같아. 이거 같은 거야. 같이 보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발산하는 게 여기 동아프리카거든. 됐죠? 요거 이제 지도는 나중에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다시 좀 확인해 볼게. 근데 이거 여기 이해 가시죠? 이 그림을 알아야 돼. 이 그림을. 그다음에 잠깐만. 우리 발산 경계 다 됐죠? 너네 뭐 대서양 중앙해령이 어딘지 모르진 않을 거고. 그죠? 열곡대 화산 지진 다 기억해 놓으시고 됐죠? 그리고 이제 수렴한 경기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수렴한 경계인데 얘네들은 이거 좀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언젠간 쭉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판이 다른 판과 만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수렴되는 부분이 생기죠. 이어서 그래. 이어서 안 그래도 돼. 이어서 안 그래도 되고 그냥 따로 그리세요. 따로 그냥. 아니 이거 그리기 어려워. 난 여기 그릴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얘들이 이렇게 이제 섭입되죠. 이렇게 쭉 섭입되는 그림으로 보면 되겠고 이렇게 돼요. 대충. 여기는 그리지 말까? 뭔가 이렇게.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는 뭐 여기 이렇게 그냥 그리세요. 다시. 이렇게. 자, 이제 판과 판이 소멸되는 곳이죠. 여기는 멘틀의 온도가 낮아가지고 멘틀이 이제 하강하는 부분이고, 판이 소멸되는 곳이야. 이제 판이 소멸되는 곳인데, 얘가 이제 만약에 얘가 해양판이잖아, 지금. 해양판인데, 이 해양판과 여기는 이제 대륙판으로 보시면 되겠죠. 대륙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죠. 근데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런 걸 우리는 섭입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섭입형 경기가 하나 있어요. 섭입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처럼 해양판이 이제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해양판이 여기 또 해양판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해양판 밑으로 또 섭입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제 대륙판끼리는 섭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륙판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 밀도가 좀 강해야지 둘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놈을 밀어내리고 이게 이제 눌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대륙판 너무 밀도가 작아서 둘이 만나면은 충돌밖에 안 일어나 그냥. 그래서 두 번째가 충돌형이고요. 얘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설명한다. 그래서 딱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이렇게 섭입형, 충돌형 중에서 해양판, 대륙판 섭입, 해양판과 해양판 섭입,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단순 충돌 이렇게 이 정도만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 보면은 얘가 이제 밀도가 크잖아. 밀도가 크니까 자꾸 섭입돼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서 엄청나게 그 강한 마찰이나 어떤 이런 힘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섭입대라고 하거든. 뭐 베니오프 대라고도 해요. 섭입대, 베니오프 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그림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충돌에 하나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여기서 마찰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면서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반이 되게 약해지고 또는 너무 심해서 녹아서 마그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 화산적인 활동이 되게 잦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마그마가 계속 유입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온다. 마그마들이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마그마가 작용하고요. 이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봐봐. 이제 첫 번째는 얘네들이 충돌하는 이 과정의 이 경계면, 판의 경계면 여기는 엄청나게 깊이 깎아지르는
절벽 같은 어떤 그 골짜기가 생겨요. 이거를 해구라고 하죠. 해구. 그러니까 해구는 무조건 볼 수 있어. 해구는 삽입평경에서는 무조건 볼 수 있는 지형이야. 해구.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무조건 삽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조건 해구는 만들어져요. 엄청 깊은 바다. 뭐 유명한 데 있잖아. 마리아나 해구, 그지?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필리핀판 해양판이거든. 그 다음에 태평양판 해양판이야. 해양판과 해양판에서 볼 수 있는 해구, 이게 마리아나 해구야. 그리고 해구는 무조건 나오죠. 해구는 무조건 나온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조금 달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 하나 얘기하고 합시다. 구조 하나 있는데 야, 땅과 땅이 만나가지고 이제 힘을 받잖아. 그럼 여기다 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렇게 서로 힘을 줘요. 이런 힘을 뭐라고 하니? 횡압력이라고 하거든. 엄청나게 강한 압력으로 땅이 이제 압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 구겨지겠지. 땅이 구겨져요. 땅이 찌그러지고 구겨지면서 이렇게 막 구겨지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겨져 땅이. 계속 압축받아서. 그리고 땅이 안으로 꺼지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솟아오르겠죠. 계속 솟아올라. 이렇게 땅이 구겨지는 꾸불꾸불해지는 구조를 우리는 습곡 구조라고 해요. 습곡 구조. 그러면서 이런 습곡 구조를 만들면서 솟아올라. 산맥이 되거든. 습곡 산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에서는 땅이 구겨지고 말려 올라가면서 밀려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높게 솟아오르는 산맥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 되겠죠, 이렇게? 어려워, 그림 그리기. 근데 얘네들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막 꾸불꾸불하게 되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계속 말려 올라가면서. 그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습곡 산맥을 볼 수 있다. 됐죠? 습곡 구조를 무조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땅이 막 밀리니까, 압축되면서. 호상열도 스코프도예요? 아니지, 호상열도는 다르죠. 호상열도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해구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 중에 가능성 있는 게 1번이 습곡산맥이야. 두 번째 2번이 뭐냐면은 호상열도인데, 호상열도는 요 아까 마그마 있지, 섭입돼서 만들어진 마그마.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 습곡산맥이 생겨서 이렇게 막 산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마그마가 이게 유입돼가지고 여기서 또 섬을 만들죠, 이렇게. 이런 화산섬을 만들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섬이 어떻게 돼 있어?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열도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열도라는 개념은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고, 호 모양의 나열되어 있는 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둘 다 나오진 않고요. 이 뒷면이 대륙판이 바닷가, 육지일까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 근데 얘네들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은 섭입형에서 두 가지가 있죠. 대륙과 해양의 충돌 중에서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눠가지고 대륙과 해양이 충돌해가지고 습곡 산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유명한 그 케이스 중에 하나야. 뭐겠어? 안데스 산맥. 됐죠?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이 충돌해가지고 습곡 산맥이 아니라 호상열도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 열도. 공통적으로 뭐는 나온다고? 해구. 해구는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해구. 이거 페루 칠레 해구. 칠레 페루인가? 페루 칠레인가? 뭐 칠레 페루든 페루 칠레든. 칠레 페루랑 안데스산맥이랑 같이 이게. 그렇지, 같이 만들어진 거죠. 일본은 이름이 일본인데 안데스에다가 칠레 페루. 몰라. 그 장명에 대해서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죠? 해구. 페루 칠레 해구나 뭐 이런 이 해구는 무조건 만들어져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 얘는
아 이거 서평이 아니잖아. 그죠? 서평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충돌형 중에서 이제 대륙과 대륙의 충돌이죠. 여기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대륙과 대륙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곡 산맥이죠. 얘는 습곡 산맥이야. 됐죠? 습곡 산맥. 해양 안에 아 그러네. 서귀평에서 내가 해양을 해야 되네.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 그치? 아씨. 아 진짜 말하지. 진작 말하지 진짜. 버려 해양해양. 해양해양 뭐 있어? 하나밖에 없죠. 같이 먹을 거야. 여기다 하자, 여기다. 마리아나 이거. 해양과 해양해. 어? 통과? 해구? 있어요. 그거 얘기했어? 아,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 잘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 잘 안 나오죠. 야, 잘 안 나오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치? 그래야지 안 나오는 건데.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건 잘 안 나오는데 하면서 통과해고 얘기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너네 아마 그것도 얘기했죠. 알루샨 해구. 그치? 알루샨 나오는 거 아니야. 알루샨 열도. 그죠? 알루샨 열도, 알루샨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호상 열도에 들어가요. 또 뭐 있어 또? 너 되게 많아 이게. 막 무슨 그 다음에 딱히 그런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알루향 열도랑 통과해고밖에 없어요. 동태평양 갔다 그거. 동태평양 해류. 야, 동태평양 해류 내가 이따 한번 얘기해 줄게. 동태평양 해령은 내가 얘기하고 통과해구 어디 있어? 통과해구. 야, 근데 통과가 어딘지 알아? 통과? 통과요? 어. 원점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잖아. 그 아시아. 아 나라예요? 나라죠, 통과. 나라였어? 아시아. 그 오스트레일리아랑 인도네시아 사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세계 지도 같은 거 그릴 순 없고요. 세계 지도를 그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림 잘 그리면 세계 지도 그리면 좋겠다. 세계 지도 진짜 그려놓고서는 다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칠판 하나에. 그럼 진짜 최고네. 이제 연습해볼까? 또 연습하면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연습하면 그릴 수 있을 거야, 아마. 나 어렸을 때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 지도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그 지역이나, 지명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수도. 이런 거 좀 많이 봤어.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그려볼까? 하여튼 이제 통과해구까지 뭐 여기 기억해놓으세요. 통과해구. 봅시다. 통과해구 어딨냐면은 인도네시아랑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이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그거거든. 호상 열도거든. 필리핀도 호상 열도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쭉 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그럼 이쯤인가? 뭐 이 정도 경계에 있어요 아마. 이 정도? 여기 보면 섬들 엄청 많거든. 여기 막 어디? 더 튀어나와 있다고? 그러네. 더 이쪽으로. 더 이쪽으로 가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치? 여기 있네. 여기 통과해구가 있겠네. 여기 막 무슨 막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섬 있잖아. 미크로네시아라 그러잖아, 여기. 엄청나게 작은 그 열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지역들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됐죠? 열도?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들어진 열도는 많이 없어. 거의 없어. 왜냐면은 너네 필리핀이 있는데 거기 필리핀 보시면요. 필리핀도 그 섬이 어디가 있냐면은 그 유라시아판과 충돌로 이루어지거든. 그 섭입으로. 그러니까 그 해양판과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열도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 있기야 있겠지. 드물 거야 아마 근데. 그러니까 이거 어디든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형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데 찾으면 나오겠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유명하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언급되는 것들 있잖아. 뭐 통과해구까지 포함해서 이런 히말라야 산맥이나 일본이나 뭐 알루샨 열도나 이런 데까지 했을 때는 해구끼리 해양과 해양이 충돌해가지고 만들어진 열도는 없었죠. 통과해구. 해양을 습관적으로 안 쓰죠.
거의 안 만들어져. 근데 해저 산맥은 만들어져 또.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치죠 또. 근데 승부산맥이라는 게 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만 그거 그치. 물 안에 있는 산 같은 건 안 돼요. 그치. 근데 그것도 스콕 산맥은 맞아. 근데 스콕 산맥 중에서 지형 중에서 유명한 데가 이제 안데스라 히말라야 산맥을 보통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스콕 산맥이 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판에 있잖아. 얘는 그 우리 유라시아 판에 있는 거고. 그 정도 구분해서 아는 거야 그냥. 자 됐죠? 그래서 그 쓴 김에 다 써봅시다. 이 호상열도를 만드는 구조 중에서는 대표적인 일본 열도가 있는데 뭐 일본 열도 알죠? 일본 해구,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일본 해구, 호상열도, 일본 열도 끝이네. 알아놓으시고요. 어딘지 알잖아. 그치? 스콕 산맥의 대표적인 얘는 안데스 산맥. 근데 이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해양판과 대륙판 충돌이 아니라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이제 유라시아판이 충돌하죠. 인도는 또 대륙이잖아. 인도는. 그렇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뭐지 막 그게 때에 따라 다르겠네요. 때에 따라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해양판과 대륙판을 다 가지고 있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보시면은 판에 비해서 대륙의 면적이 너무 적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충돌은 또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보잖아. 그죠? 요 히말라야 산맥 만들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 대륙판이다. 이게 아니야. 인도가 있는 부분은 대륙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 그 통가 해구 쪽은 또 해양판 해양판이야. 여기는 통가해구? 통가해구는 그쵸. 해양판과 해양판. 섭입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판 안에서도 이걸 딱 하나로 정하지 않고 그 충돌에 대해서 그 경계면에 대해서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 해양판,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은 대륙판이다. 해양판 틀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이걸 딱 규명지어서 하지 말고 그냥 경계면만 보시면 돼요. 경계면만. 그 판의 그 성질을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를 더 해야 돼. 일단 스콕 구조 얘기했죠. 형광력 작용해서 스콕 구조 보일 수 있다는 거, 스콕 산맥이 보인다는 거 하시고 화산 지진 해야죠. 그지? 화산 활동 활발하게 일어나죠. 당연히. 그지? 이거 여기다 쓸까?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당연히 지진도 일어나요. 다만 지진 여기다 씁시다. 섭입형 경계에서는 지진이 1000발부터 시작해서 다 일어나지. 섭입이 되니까 1000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나고요. 충돌형 경계는 신발 지진이 안 일어나겠지. 얘는 1000발이랑 중발만 일어나. 이거는 다 외워 나오셔야 돼. 화산은 다 일어나고요. 이거 화산 안 일어나는구나. 미안. 충돌에 화산 안 일어나지. 큰일 날 뻔했네요. 충돌형 경계는 화산이 발생하지 않지. 그냥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콕 구조 만들어지면서 그냥 계속 솟아오르기만 하는 거야. 히말라야 산맥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다였는데 걔가 올라가가지고 솟아오르고 지금 높은 지역이 됐지만 얘는 계속해서 높아지잖아. 계속 높아지잖아. 판이 계속 이동하니까.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가면은 막 조개 껍데기 막 놀려지고 막 그러잖아. 눈밭에. 그런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화산 지진. 일본을 그려볼까? 일본. 우리나라가 있어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죠. 똥같이 생겼잖아요. 얘들. 똥이야 그냥. 똥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이게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죠. 일본은 되게 축복받은 나라라서 그 판의 경계가 세 개가 만나죠. 유라시아 판과 그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을 만나는데 이제 유라시아 판은 여기서 대륙판 속성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해양판이겠고 얘는 또 해양판이죠. 축복받은 나라야.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가 세 개가 만나는 지역인데 이렇게 되는 지역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4개 판이 만날 거야. 그래서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이렇게 해서 4개 만나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되게 그 화산이랑 지진이 엄청 심하잖아. 쓰나미도 그렇고. 되게 살기 나쁘죠. 이런 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섭입이 되고 있는 그림이죠. 지금 이게 이 그림에서 해양판이 여기가 이제 태평양판,
여기 후상열도, 일본열도 만들어지고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 경계면 따라서 뭐가 있어야 돼? 일본 해구가 있겠지. 해구는 항상 경계면이야. 그 다음에 열도는 어디 있어야 돼? 대륙판 쪽에 있어요. 스곡산맥도 어디 있어야 돼? 대륙판 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고, 자,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봐봐. 그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에 따라 천발, 중발, 신발을 나누는데 얘네들이 이 해구 근처, 판의 경계 근처에서는 주로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발생하겠죠. 근데 깊이 깊어지니까 중발 지진, 깊이 더 깊어지면 신발 지진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는 무슨 지진? 천발. 아주 축 뻗은 나라지. 천발 계속 많이 발생하잖아. 일본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중발 지진 이렇게 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신발 지진 이쪽인데 신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보통 지진이 발생해도 다 여기서 발생하죠. 그리고 있잖아, 우리나라 그 예전에 지진이 발생하고 막 수능 미뤄지고 이럴 때도 어디서 발생했어? 동해 바다에서. 그치? 뭐 경북 포항이나 경주 쪽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륙까지 들어오지도 않아. 지진 발생하는 그 지역들이. 해봤자 엄청 깊은 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쯤에 있겠지. 보통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해경면과 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깊이면 거의 지진이, 신발 지진이 뭐 발생 안 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해봤자 이제 이 정도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본은 뭐 다 가졌죠. 천발 지진 많이 나오잖아. 화산도 있잖아, 얘들. 그치? 화산 언젠가 폭발하겠죠. 언젠가 폭발하겠지. 지금은 잠깐 그 기를 모으고 있잖아. 약간 쉬면서 언젠가 폭발할 거야 이러면서 약 쉬고 있다가 이제 폭발할 건데, 그렇게 하고 뭐 그래서 이 진원의 깊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 우리나라 그림이 아주 잘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이런 거 준단 말이야, 그림. 나중에 다 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주고선 진원의 깊이가 쭉쭉쭉 막 이렇게 막 빈도수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해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 어디니, 대륙판이니, 해양판이니, 뭐 여기 막 그런 거 있잖아. 얘들 물어보는 거 많이 물어봐요. 그지? 그 판의 경계는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판의 경계 이 정도 여기 있겠죠.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진원 깊이 깊어지니까 여기가 대륙판, 여기 해양판,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그림들이 나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문제 풀면서 다 이런 것들 많이 볼 거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또 뭐 있을까? 또 우리가 빼먹은 게 지금 또 뭐 있지? 보존형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빼먹지 말아야 될 거 내용들. 내가 빼먹은 거 없나? 아니, 책이 없어가지고. 책 우리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도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걸로 이어주세요. 같은 걸로, 충돌 관계로. 알프스 산맥. 알프스랑 히말라야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데가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이랑 쭉 이어져가지고 알프스까지 이어져요. 그 지도에서 응? 충돌형, 알프스도 충돌형. 히말라야 어디요? 히말라야 알프스는 유럽 내 교재 보시면요, 뒤에 교환에 이거 있지? 그림 몇 개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히말라야 산맥 그림 나와 있지? 거기 히말라야 보시면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히말라야 산맥 경계면 보이고, 일본 열도도 이제 방금 저렇게 그림 그리면은 대충 필리핀판이랑 일본 해구, 필리핀 해구. 필리핀 해구가 여기 또 있죠. 필리핀 해구가 여기 있고, 여기가 필리핀 해구가 있고, 필리핀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필리핀이 요렇게 여기가 필리핀이야 다. 필리핀판이 그 유라시아판,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면서 여기서도 섬 호상열도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필리핀도 이런 이 모양의 섬이에요. 섬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만나잖아.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냐면은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되고 있지. 그러니까 밀도는 태평양판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섭입되면 이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섭입되면서 이제 되죠. 얘네들은 이렇게 섭입되고. 여긴 난리 나죠. 막 그 필리핀판 밑으로 섭입되면서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섭입되고, 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섭입되면서 이게 막 되고 있지. 필리핀 뒤틀리는 거 이렇게. 뒤틀리진 않고 그냥 얘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는 두 겹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 판이 경사가죠 살짝. 그러니까 그 경사에 의해서 또 뭐야 중력 받아가지고 더 쏠리고 더 들어가고 막 이런 원동력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 얘네들이 복잡하죠 되게. 근데 물론 이게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속도나 이런 건 없어요. 그게. 이게 뭐 의미한다는 것 같은데. 요거 섭입 방향. 방향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 오스트레일판이 유라시판 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밀면서 올리는 거야. 섭입 방향이야.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 들어가는 거 밑으로. 섭입되는 방향이야. 화살표 있는 그 선들은 다 섭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충돌은 없어요. 충돌도 지금 이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충돌이잖아. 충돌도 화살표로 나타내고요. 섭입도 화살표. 그치. 이 판의 이 이동 방향을 얘기할 거야 아마 이게. 거기 필리핀 판도 보고 태평양 판 보이잖아. 다 화살표 방향 보시면 이거 이 나스카판 여기도 얘기하자. 요거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들. 이 뭐냐 쭉 뾰족하게 이렇게 쭉 돼 있지 이렇게. 이게 지금 남아메리카거든. 남아메리카인데 너 거구나. 기울어졌네. 여기에 무슨 판이냐면 나스카판. 나스카판 해양판이야. 해양판이고 여기가 남아메리카판이고 여기 이렇게 쭉 길다랗게 이게 뭐야? 안데스 산맥. 맞죠? 얘가 지금 대표적인 스콕 산맥의 이 나스카판이 해양판인데 요 밑으로 섭입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페루칠레 해구 하나 있고 섭입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향이. 그러니까 여기에 밀려 올라가서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만들어지고 이 나스카판 쭉 더 가다 보면은 태평양판이랑 만나거든. 거기가 뭐야? 해령. 동태평양 해령이야 거기가. 동태평양 해령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네 태평양에는 해령이 얼마 없어. 그 동태평양 해령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남아메리카판 옆으로 보시면 여기 아프리카 있죠. 대서양 중앙해령 쭉 나가지 이렇게. 대서양 중앙해령도 이렇게 발산되죠. 발산.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그러니까 대서양은 점점 뭐하니? 넓어져요. 계속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대서양은 점점 넓어지고 태평양은 점점 뭐하니? 좁아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우리 다시 판기와 같이 합쳐지거든. 근데 그거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대서양이 쭉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져 이렇게. 태평양은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인도 부분을 둘러싸요 이렇게. 나중에 합쳐져. 다시 하나의 대륙을 만들어질 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지나요? 몇십억 년, 몇 억 년 지나죠? 몇 억 년이면 돼. 얼마 안 걸리네. 야, 우리 그 판게아로부터 분리돼서 지금까지 온데 2.5억 년밖에 안 됐어. 쪽지. 야, 우리 46억 년 중에서 판게아 전에 또 있잖아. 초대륙 하나 더 있잖아. 뭐지? 로아디스인가? 뭐 하나 더 있어요. 로게디아인가? 뭐 이런 이름이 하나 있고 그 전전에도 또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합쳐졌다가 멀어지고 다시 합쳐졌다 멀어지고 우리는 지금 합쳐졌다가 멀어지고 있는 사이에서 다시 이제 합쳐지는 그런 시점으로 가는 거죠. 됐지, 요거.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해령의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아이슬란드 하나 있죠. 위쪽에. 미국, 캐나다 위쪽에. 얘네들도 쪼개지죠. 아이슬란드 7대. 나중에 쪼개져요. 그러니까 지열 발전 여기서 많이 한단 말이야. 지열 발전. 이 판의 경계는 돼야지 지열 발전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지열 발전 거의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여기다 좀 짝짝맞게 씁시다. 판과 판이 어긋나죠. 얘는 보존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이 안 돼. 판과 판이 어긋나고요. 대표적으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 단층도 여기다 단층 얘기를 하자. 이거 빼먹었다 얘들아. 빼먹은 거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여기 단층 볼 수 있어요. 단층. 단층이 뭐냐면 땅이 끊어지는 거야. 근데 왜 끊어지냐면은 얘네들이 잡아당기잖아. 이런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력이라고 얘기해요. 장력. 당기는 힘이야. 그럼 얘는 당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땅이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죠. 그래서 이걸 정단층 또는 뭐 역단층은 이제 다른 경우인데 정단층이라고 씁시다. 정단층. 정단층을 볼 수 있다.
당기는 장력이 만들어지면은 땅이 버티고 버티다가 끊어질 때가 있어. 끊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단층 구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땅이 끊어지는 거야, 단층. 근데 얘는 어떻게 끊어지냐면은 판과 판이 이제 이렇게 어긋나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발산도 아니고 수렴도 아니죠. 그러니까 발산 경계도 아니고 수렴 경계도 아닌 케이스거든요. 얘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하니까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요. 그냥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한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지. 땅이 끊어지면서 그런 단층을 보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변환 단층. 변환 단층 어디 있니? 대서양 중앙 해령에 있어요. 됐죠? 이름이에요. 변환 단층이 지형인데 이제 해령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저기 좀 지우고 그림 그릴게. 변환 단층. 산 안드레스 단층. 산 안드레아스는 변환 단층 아닌 거예요? 변환 단층 맞아, 그것도. 변환 단층이야.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는 변환 단층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존형 경계는. 자, 여기 화산 활동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화산 안 일어나죠. 마그마가 들어올 일이 없잖아, 여기는. 그냥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는데, 지진이 천발, 중발까지. 중발? 아니다. 그치. 천발만 합시다. 천발 지진만 합시다. 이렇게. 산이 신기하지 않아요? 사진 나오는 중. 정말 재밌어. 대서양 중앙선을 그리는데, 이거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뚝뚝 끊어져 있잖아 지금 그림이. 그 해령들은 다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구가 자전하고 뭐 이런 판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해령이죠. 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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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령이거든. 근데 여기 있지. 여기 부분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변환 단층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해령이 똑바로 다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지 않고 위도별로 속도가 다르고 자전 속도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속력이, 멀어지는 속력이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어, 해령들이. 근데 여기 부분을 보니까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쪽으로 판이 1, 2 가고 여기는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판이 어긋나잖아. 이 부분이. 이 판이 어긋나는 부분이 바로 변환 단층이 돼요.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와 이 변환 단층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됐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어떤 이 판의 경계면을 기준으로 나이가 변하면은 발산형 경계야. 멀어지면서 나이가 많아지잖아. 근데 변환 단층을 기준으로 나이가 안 바뀌어요. 그죠? 얼마 값으로 달라 있겠지, 그냥. 그러니까 이 단층 기준으로 멀어진다고 해서 나이가 바뀌잖아. 일정하죠. 그렇지 않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나이는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어떤 선이 하나 딱 있어요. 여기. 얘가 단층인지 발산형인지 몰라.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비교해서 A에서 여기 A 프라임까지 가는데 나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이건 뭐야? 발산형 경계야. 근데 나이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보존형 경계야. 이렇게 문제 물어볼 수도 있어. 어려운 것들은. 이런 건 좀 약간 이렇게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야.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산안드레스 단층 어디 있냐면은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위에,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위죠. 샌프란시스코 부분, 북미 중에서 이렇게. 미국이다. 나머지는 알아서. 여기 LA가 있어요. LA 오른쪽으로 쭉 가면 뭐 있어? 오른쪽 위로 가면 그랜드 캐년. 뉴욕? 와, 뉴욕은 얼마나? 뉴욕은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미국 동부인데 거기는 서부에. LA 위에 샌프란시스코 있고 그 지역이 산안드레스 지역이야. 우리 산안드레스는 유명하죠. 영화가 있잖아. 그지? 걔 드웨인 존슨인가? 걔 그 빡빡이 더록인가? 그 사람? 맞지? 그 영화 아닌가?
그 레슬링 선수였다가 영화배우 하는 애 아닌가? 걔 엄청 덩치 크고 분노의 질주 나오는 애. 걔가 찍은 재난 영화인데 거기가 산안드레스 단층 그 막 그 지진 나고 그런 영화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여기가. 그러니까 난 사실 좀 궁금한 게 이런 단층 위에 올라가 보고 싶어요. 여기 서 있는 거 아니라 걔 위에. 되게 시간이 되게 재밌던데 이거. 뭐야? 땅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이거 뭐야 이거? 아 나무. 그러니까 이게 그 딱 그 땅 위가 여기 딱 이 위인데 이게 변환단층 위야 그냥 마치 쩍 갈라질 것 같잖아 이게. 그런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땅 위에 그냥 땅이 자꾸 갈라져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얘 이동하는 방향 내가 저기 이렇게인가? 이렇게 가나 아마? 반대로니? 많이? 이렇게 되죠 지금 애들이.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 이렇게.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변환 단층이야 이것도. 얘는 이제 해령이 이렇게 위로 이어져 있어 이렇게. 해령이 위로 이어져 있다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면서 좀 변화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여기 지역, 이게 LA 지역 이런 데 있잖아. 여기 그랜드 캐년 이런 데 지각 변동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미국 서부가 살기 안 좋죠 원래. 서부가 살기 안 좋은 지역인데 그거죠. 그 옛날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대이주 정책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여기가 살겠잖아. 도시가 원래 되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여기 가서 이제 뭐 다 이주 온 애들은 여기가 살겠잖아. 정착하게 했잖아.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 사막 도시 거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살기 안 좋은데 갖다 살게 한 거야 외국인들 정착해서. 그래서 이제 도시가 뭐 되게 번창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가고 중국 뭐 일본 많이 갔잖아요. 이게 이쪽이 좀 그 지각 변동 자체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살기가 안 좋죠. 딱 보면은 그 아메리카판 봐봐. 그 아메리카판의 오른쪽에 그 미국 동부 쪽 뉴욕이나 보스턴 이쪽은 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잖아. 근데 이쪽은 다 판의 경계가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 다 우리 다음 주에 지도 같은 거 한번 더 보면서 좀 정리하고요. 일단은 보조는 거기까지 정리 다 했으니까 다 암기하시고 정리하시면 되죠. 그